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네 사람의 서명. 아그라 보물. 포로는 선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그가 별별 행동을 다 하면서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 손에 넣은 철제 상자가 놓여 있었다. 구릿빛으로 그을은 피부에 두려움을 모르는 눈동자, 갈색 얼굴에 가득한 주름살은 야외에서 힘들게 일하며 살아온 세월을 드러내고 있었다. 구레나룻을 기른 유난히 각진 턱은 그가 일단 목표를 세우면 쉽게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나이는 50대로 보였다. 검정색 고수머리에는 희끗희끗하게 서리가 내려 있었다. 평상시의 얼굴은 전혀 불쾌한 인상이 아니었지만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일단 화가 나면 굵은 눈썹과 고집센 턱 때문에 무서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이제 수갑찬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고개를 떨군 채 온갖 악행의 근원이었던 상자를 날카롭게 빛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보기에 그의 굳은 표정에는 분노보다는 오히려 슬픔이 깃들여 있는 듯했다. 그가 잠시 고개를 들었을 때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의 눈에는 웃음기라고 할 만한 것이 어려 있었다. 홈즈는 시가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쇼너슨 스몰, 일이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어 유감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스몰은 꾸밈없는 어조로 말했다. 내가 그 사건 때문에 교수형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게 믿어지지 않소이다. 성경을 걸고 맹세컨대 나는 절대로 숄토 씨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소. 그것은 저 작은 지옥의 사냥개 통가의 짓이오. 통가 녀석이 그 저주받을 침을 쏘았소. 난 그 일에는 책임이 없소이다. 나는 숄토 씨가 내 피부치라도 되는 것처럼 애도했소. 나는 밧줄로 그 작은 악마를 후려쳤지요.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그것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소이다. 담배 한 대 태우시지요. 홈즈는 말했다. 그리고 몸이 많이 젖었으니 이 위스키라도 한 모금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 흑인처럼 작고 약한 사람이 어떻게 숄토 씨를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선생은 꼭 거기 있었던 사람처럼 말하는구려. 사실 나는 그 방이 비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소. 나는 그 집에 하루 일과를 알아놓았는데 그때는 숄토 씨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소. 나는 아무것도 숨길 생각이 없소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거요. 그때 죽은 것이 늙은 소령이었다면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교수대에 오를 수 있었을 거에다. 나는 이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간단하게 그자를 찔러 죽였을 거요. 하지만 나하고 말다툼 한 번 한 적 없는 숄토의 아들 때문에 체포돼야 한다니. 참 기구하다 아니할 수 없어. 당신은 런던 경찰국 에설리 존스 형사의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존스 씨는 당신을 우리 집으로 데려올 텐데 사건의 전말에 대해 솔직히 말해주길 바랍니다. 당신은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나는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숄토 씨의 몸에 독이 너무 빨리 퍼졌기 때문에 당신이 방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가 사망했을 거라고 증언해 줄 수도 있죠. 정말 그랬소이다. 방에 들어갔을 때 나는 숄토 씨가 고개를 옆으로 떨군 채 나를 향해 웃는 모습을 보고 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소. 통과 그 녀석이 도망치지만 않았어도
난 녀석을 반쯤 죽여놨을 거요. 통가른 녀석은 나한테 혼쭐이 나는 바람에 곤봉을 넣고 가고 짐주머니까지 떨어뜨렸어. 녀석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주더군. 한데 당신이 내 뒤를 쫓을 수 있었던 건 바로 그것 때문 아니오. 아무튼 그건 내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외다. 하지만 당신한테 원한 같은 건 없어. 하나 생각할수록 기이한 일이요. 조너선 스몰은 괴롭게 웃으며 덧붙였다. 현금 50만 파운드에 대한 정당할 권리를 가진 내가 인생의 절반을 안다만 제도에서 방파제를 싸며 보냈더니 이제 나머지 인생은 다트모어에서 도랑을 파며 보내게 생겼으니 말이요. 상인 아흐메트와 처음으로 시선이 마주쳐서 아그라 보물과 인연을 맺게 된 그날이 내게는 불길한 날이었던 거요. 아그라 보물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저주를 내렸어. 상인 아흐메트는 그것 때문에 살해됐고 시올토 소령은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렸으며 나는 평생을 노예로 살게 됐어. 이때 에설리 존스가 비좁은 선실 안으로 퉁퉁한 얼굴과 어깨를 들이밀었다. 분위기 한번 오붓하군. 존스는 말했다. 홈즈, 그 위스키 한 모금만 주시오. 자, 이제 마음 놓고 자축해도 될 것 같소. 한 녀석을 산채로 잡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홈즈, 당신은 정말 훌륭하게 일을 처리해 주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앞서가는 배를 따라잡는 것밖에 없었소이다. 모두가 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둔 거지요. 홈즈가 말했다. 그런데 나는 오로라호가 그렇게 빠른 배인 줄을 몰랐습니다. 스미스는 자기 배가 템즈강 일대에서 제일 빠른 증기사원에 속한다고 하더군. 만약 기관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만 더 있었어도 자기 배를 따라잡지 못했을 거라나. 그런데 스미스는 노우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밝히고 있소이다. 그건 사실이요. 포로가 외쳤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스미스의 증기선을 택한 것은 그의 배가 정말 빠르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요. 우린 그 사람에게 아무 말도 안 했소. 하지만 돈을 듬뿍 집어주었지. 그리고 우리를 그레이브샌드 항에 에스메랄다 호까지 무사히 데려다주면 후하게 살해하기로 했소이다. 우리는 브라질로 떠날 예정이었어. 좋아. 스미스 선주가 잘못한 게 없다면 일이 잘못되지 않게 우리가 잘 봐줘야지. 우리는 범인을 잡는 일에는 비호같이 빨라도 사람을 기소할 때는 신중하거든. 나는 공명심이 강한 존스가 범인이 체포되자 벌써부터 으쓱거리고 있다는 걸 알고 웃을 수밖에 없었다. 셜록 홈즈 또한 존스의 말을 듣고 미소를 금치 못했다. 존스가 말했다. 우린 곧 복수올 다리에 도착할 거야, 왁슨 박사. 박사는 거기서 보물상자를 갖고 내리시오. 책임은 전적으로 나한테 있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거야. 관례를 벗어난 일이긴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하지만 위탁품이 워낙 귀중한 것이니까 경사를 딸려보내겠소. 물론 마차를 타고 가시겠지.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열쇠가 없어서 유감천만이요. 뚜껑을 열 수만 있으면 먼저 물품 목록을 작성해 놓을 수 있는데 상자를 열려면 자물통을 부숴야 할 거야. 이봐, 열쇠는 어디 있나? 강바닥에 있소이다. 스몰이 짧게 대꾸했다. 대간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한 말썽을 부리나? 우린 그렇지 않아도 너 때문에 고생이 많았단 말이야.
어쨌거나 박사, 구태여 조심하라는 말은 안 하겠소. 보물상자를 들고 베이커가로 오시오. 우리 거기 먼저 들렀다가 경찰서로 갈 테니까 말이오. 복수홀에서 나는 무거운 철제 상자를 들고 배에서 내렸다. 사람 좋은 경사가 나와 동행을 했다. 세실 포레스터 부인 댁까지는 마차로 15분 거리였다. 하인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손님이 오자 놀란 듯 했다. 세실 포레스터 부인은 집에 없었는데 늦게 돌아올 거라고 했다. 하지만 모스턴 양은 응접실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상자를 들고 응접실로 갔고 친절한 경사는 마차에 남아서 기다렸다. 모스턴 양은 창문을 열어놓고 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목과 어깨에 진홍빛 단을 댄 하늘거리는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가시운 등잔이 불을 밝히고 있었는데 등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그녀의 몸과 아름답고 침착한 얼굴이 은은히 빛나 보였다. 풍성한 머리채는 불빛을 받아 금속성으로 반짝거렸다. 모스턴 양은 흰 팔을 의자 옆으로 늘어뜨리고 있었는데 온몸에서 짙은 우수가 풍겼다. 발자국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자리에 일어선 그녀는 곧 반가운 미소를 지었고 창백한 뺨은 기쁨으로 달아올랐다. 그녀가 말했다. 마차가 집 앞에 선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포레스터 부인이 일찌감치 돌아오시나 보다 생각했지요. 하지만 당신일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오늘은 무슨 소식을 갖고 오셨나요? 저는 소식보다 더 좋은 걸 가져왔습니다. 나는 상자를 탁자에 올려놓고 짐짓 유쾌하고 떠들썩한 목소리를 꾸며서 말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돌을 매단 듯 무거웠다. 세상 그 어떤 소식보다 더 귀중한 것을 가지고 왔지요. 나는 당신의 재산을 가져왔습니다. 모스턴 양은 철제 상자를 희끗 바라보았다. 그러면 그게 그 보물인가요? 그녀는 담담하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아그라 보물이지요. 절반은 당신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세디어스 숄터 것입니다. 두 사람한테 각각 20만 파운드씩 돌아갈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10,000파운드의 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영국에서 당신보다 더 부유한 숙녀는 없을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기쁨을 좀 더 과장해서 보여줘야 했나 보다. 그녀는 나의 축하 인사 속에 공허한 울림을 알아챘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던 것이다. 그녀가 말했다. 제가 그걸 갖게 되면 그것은 순전히 박사님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나는 대답했다. 제가 아니라 친구 셜록 홈즈 덕분일 겁니다. 저에게는 그의 천재적인 분석 능력마저 쩔쩔매게 만든 단서를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벽에 부딪혔죠. 왓슨 박사님, 여기 앉아서 자초지종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녀는 말했다.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설명했다. 홈즈가 새로운 방향으로 수사를 시작한 일, 오로라호의 발견, 에설리 존스가 찾아온 것, 저녁 시간의 외출, 템즈강에서의 숨가쁜 추격전 등. 그녀는 입술을 반쯤 벌린 채 눈을 빛내며 나의 모험담에 귀 기울였다. 홈즈와 나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켜간 독침 이야기를 했을 때 모스턴 양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나는 그녀가 기절하는 줄 알았다. 괜찮아요. 모스턴 양은
내가 물을 따라주자 이렇게 말했다. 이제 괜찮아졌어요. 저 때문에 두 분이 그런 위험을 겪었다고 생각하니 충격을 받았나 봐요. 다 끝난 일인걸요. 나는 대답했다. 그건 별일 아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울한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군요. 좀 더 밝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 보물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경찰의 허락을 받아서 이걸 여기까지 가져왔습니다. 보스턴 양께서 제일 먼저 보게 된다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말이죠. 물론 저로서도 큰 영광이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어쩐지 열기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얻어낸 보물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신라라고 생각한 것이 틀림없었다. 상자가 참 이쁘군요. 모스턴 양은 감탄하며 상자를 들어보려고 했다. 상자만 해도 상당한 가치가 있겠어요. 열쇠는 어디 있죠? 스몰이 템즈강에 던져버렸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포레스터 부인의 부직갱이를 빌려야겠어요. 상자 앞면에는 좌불상이 새겨진 넓고 두툼한 걸쇠가 달려 있었다. 나는 걸쇠 아래 부직갱이를 밀어넣고 그것을 지렛대 삼아 바깥쪽으로 비틀었다. 걸쇠는 큰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어젖혔다. 우리는 깜짝 놀라 멍청이 보고만 있었다. 상자는 텅 비어 있었다. 상자가 무거운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쇠의 두께가 사방으로 1.5cm쯤은 됐다. 그것은 귀중품을 보관하기 위해 제작된 무겁고 견고한 상자였지만 그 속에는 보석은커녕 쇠붙이 하나 들어있지 않았다. 상자 안은 깨끗이 비어 있었다. 보물이 사라졌군요. 모스턴 양이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나서야 그 의미를 실감할 수 있었다. 내 영혼에 드리워진 큰 그늘이 순식간에 거쳐버린 듯했다. 상자가 비어 있다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 나는 이 아그라 보물이 나를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것은 틀림없이 이기적이고 신이 없고 잘못된 태도였겠지만 내겐 오직 그녀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황금 장벽이 사라졌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만세!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터져나왔다. 모스턴 양은 웃음을 머금고 나에게 묻는 듯한 시선을 던졌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물었다. 당신이 이제 내게 가까운 곳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부리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한 남자로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왜냐하면 이 보물, 이 부가 그동안 내 입을 막아놓았으니까. 말이, 이제 보물은 사라졌소. 그래서 나는 이제야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세를 부른 겁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님께 감사해야겠군요. 내가 그녀를 곁으로 끌어당기자 그녀는 이렇게 속삭였다. 누가 보물을 잃었든 간에 그날 밤 나는 보물 하나를 얻었다.